안녕하세요. 2월의 인생학 2월입니다. 오늘은요, 열등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떠세요?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유명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보통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스스로가 생각해 놓은 이상향과 스스로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열등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외면을 중시해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도 드러나고, 이제 외적으로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는 시대가 됐고, 그와 더불어서 스펙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내면보다는 이런 외면이 사실 조금 더 두드러지게 많이 보여지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비교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경쟁하는 이 시대에서 이 열등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것을 좀 더 많이 부추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열등감으로도 성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꿈을 갖거나 그리고 열심히 그 꿈을 향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열등감과 불안감을 이제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꿈을 찾아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공부도 하고, 그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열등감을 좀 승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열등감에 깊이 빠지게 돼서 단점으로, 부정으로 쓰게 되면은 과거에서의 내가 열등감을 느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져서 인간관계가 편하지 않거나, 혹은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강할 때는 이런 불안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런 열등감으로 부정으로 많이 쓰는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이 원동력으로 이제 이 열등감과 이런 여러 가지 불안으로 긍정적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게 보면 글쎄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불안으로 불안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불안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이퀄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등감에는 이제 무의식 안에 깊은 신념이 하나 자리 잡혀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혹은 나는 위치적으로 좀 낮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신념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신념이 아주 무의식적 베이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념들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이런 성장이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열등감을 아주 잘 쓰게 돼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정도로 실력이 사실 있었던 것일까? 이게 운이지 않을까? 이제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어쩌다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또 굉장한 스트레스에 또 이제 트라우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계속 연습하고 불안하게 계속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느 순간 불안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끝은 또 열등감입니다. 누구나 잘 되는 시기가 있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됐던 시기가 있다면 사계절처럼 겨울이라는 시기가 오고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열등감으로 좀 성장을 많이 하신 분들은 상당히 멘탈이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되지 못했을 때 그냥 잘 되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고 내가 또 다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가 부족하다, 못났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거에 다시 회개하기 때문에 또다시 커다란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자원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정의 힘, 열등감이나 여러 가지 불안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긍정적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을 특히 살펴보면은 무너지거나 고비가 오더라도 그걸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장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힘으로 이제 성장을 이루고 성공을 하신 분들은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잘 안 풀려서 더 큰 불안을 느끼고 또 건강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부정의 힘으로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불안이 상당히 높고 이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자책감도 크고 불안이 크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트라우마나 도중에 크게 번아웃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서 회피를 하면서 자존감이 더 떨어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사실 단기간에 크게 폭발적인 힘을 써서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예인분들도 그래요. 이제 불안의 힘, 내가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뜰 수 있을까? 돈을 과연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주변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이런 열등감과 불안감이 합쳐져서 성공을 이뤘을 때도 헛헛한 느낌을 이제 많이 받는다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성공을 하면 오히려 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뤄냈구나 하고 성취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적으로 이 자존감도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반대로 어떠한 한 부분은 굉장히 공허하고 불안감이 있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사실 굉장히 크다고 하세요.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살펴봤을 때 불안과 열등감에 대한 이제 장점으로 승화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원들로 이제 성장을 이루신 분들은 묵묵하게 항상 습관대로 그리고 이제 성격대로 열심히 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불안으로 성장하신 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열등감이란 자극을 좀 얻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타격이 나이가 들수록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정으로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진정으로 스스로가 사랑하고 좀 존중해 줬을 때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도 있고요. 남들과의 비교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줬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잘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잘 된 사람들이 주변 보면 참으로 많은데 그들의 성장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을 가진 어린아이, 정말 잘 되고 싶은 그 어린아이가 열등감의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로 조금 더 마음이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양 기자님의 책 중에 모순이란 책이 있어요. 첫 장에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요.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에는 이제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듣고 크게 이게 깨달음이 왔는데요. 남들의 행복에도 당연하게 생각해주고 스스로의 행복에도 당연하게 생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사람 혹은 직장 내 위치에서의 같이 경쟁하는 동기들, 친구들 그들의 행복에 정말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준다면 비로소 이제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게도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